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한 남자. 하지만 경찰의 추격 끝에 사고가 나고 엄청난 충격에도 끝까지 도망가려 하는데요. 결국 붙잡히고만 17살 현수. 좀! 야, 그러다 엄마 치겠다. 아니야, 얘가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면허에 특수절도해. 이렇게 커서 뭐가 달라고. 절도요? 무면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속도 위반인 줄만 알았는데 문제는 오토바이가 작물이야. 작물이요? 작물 오토바이를 판 현발에게 따지러 옵니다. 나한테 판 오토바이가 작물이었냐? 나 이 새끼 이거 사고 났다더니 진짜 살았네. 아니 이 새끼야 작물이니까 8만 원 넘겼지. 뭐? 현수는 싸움을 잘했습니다. 피하잖아 이 새끼야! 이번엔 업어치기. 그리고는 현발의 오토바이를 뺏어버렸죠. 이건 작물 아니지? 나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또 신나게 스피드를 즐기던 현수. 빗길에 그만 사고를 내고 맙니다. 그만! 빨리 군사를 불러오세요! 제가 일을 쳤어요! 저기요! 그 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 현수. 박현수 학생은 소년보 구호에 의거 6개월간 소년원에 송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오빠가 저 친구 아니에요. 사고를 당한 꼬마가 나타나 거짓말을 해주고 제가 빗길에 그냥 넘어진 거예요. 저 오빠가 저 병원에 데려가서 저 살았어요. 저 오빠 벌 주지 마세요. 현수는 덕분에 소년원행을 면하게 되죠. 거짓말을 해준 이유가 궁금해 꼬마를 찾아왔는데 야 꼬맹이 다친 데는 괜찮아? 아파. 그럼 병원 가야지. 나을게. 걱정 마. 내일도 아프면 나한테 꼭 얘기해라. 내일 이 시간에 여기 올 테니까. 고등학생 아니야? 맞아. 그런데 이 시간에 학교를 맞춰? 안 맞추지. 그냥 나 혼자 빠져나오는 거지. 전문 용어로 땡땡이라고 그러지. 난 오빠가 착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거짓말해준 게 아무 소용 없어지면 나 슬플 것 같거든. 현수는 그때부터 그 꼬마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계속 그 아이가 생각나고 신경 쓰여 참을 수 없었죠. 난 오늘 배울 만큼 배웠다. 얼마 못 가실 것 같죠? 은동이는 우리가 키울까요? 정식 입양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그게 안 될 거예요, 신부님. 은동. 이름이 은동이구나. 은동이는 아픈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침대는 괜찮요? 난 늘 괜찮다니까. 니 누구를 닮아 그리 착해 떠졌냐? 예비를 닮은 거지?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었지만 현수는 어렵게 사는 은동이를 보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수는 그날부터 집에 있는 반찬과 쌀을 훔쳐다가 은동이네 집에다 몰래 가져다 놓기 시작했죠. 현수 아빠! 빨리 일어나봐요! 냉장고가 털렸어요. 어느 놈들이 털 게 없어 냉장고를. 은동이의 낡은 운동화가 마음 쓰였던 현수는 자기 운동화까지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죠. 운동화를 갖다가! 썩기가 어떻게 운동화를 가지고 왜 갈기는 거야, 가라, 이놈아!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저놈이 정신을 차리는 거야. 엄마! 내가 미안? 여자는 무거운 거 주는 거 아니야. 요 앞까지만 들어줘. 너네 집이 요 앞이야? 아니, 그건 아닌데. 학교 땡땡이 친구 아니다. 오늘 우리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 놀았어. 나 소년원 갈 뻔한 거 너가 구제해줬잖아. 야 이래봬도 나 미안한 거 못 참거든. 미안한 걸 못 참아서 이불 빨래까지 도와주는 현수. 너 들어와. 야 이거 상품 재밌는데? 빨리 와. 그렇게 두 아이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할머니는 아프시고. 응. 그럼 너가 밥하고 빨래하고 다 그러는 거야? 지사 언니들도 있고, 지은 집 아줌마도 있고, 신부님, 수녀님도 있고, 이젠 오빠도 있네. 심쿵. 자신들도 모르게 풋풋한 10대의 첫사랑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오빠, 김치도 같이 먹어.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있지? 아주 김치가 맛있네.
현수가 반찬을 갖다 준 걸 알고 있는 은동이. 할머니 국물 주세요. 너 국물 먹을래? 그럼 나만 먹을까? 은동이는 현수의 낡은 운동화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아, 운동화? 우리 집이 좀 힘들어서 은동이를 위해 거짓말까지 합니다. 내가 운동화 살 형편이 안 돼서 말이지. 근데 누가 뭐래도 난 그렇게 생각해. 가난한 건 창피한 게 아니다, 너. 어? 나는 비싼 운동화 신고 다니는 애들보다 더 잘 달려. 나 완전 빠르다. 그러니까 너도 기죽지 마. 오빠는? 두 사람은 마음을 열고 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죠. 나는 배우가 될 거야. 배우? 그러면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갈 거야. 누구 찾으려고? 우리 엄마. 그런데 바로 그때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오토바이 판 거 네가 다 경찰한테 불었냐? 바닥 식구끼리는 사기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 내 윗선에 누가 있는지 알고 이러는 거냐 지금? 현수는 당당하게 맞섰지만 현발이는 계속 현수를 귀찮게 했죠. 지방할 만한 기집애는 누구야? 다음부터 저렇게 생긴 놈들 보면 무조건 안 돼 뛰어와. 그날 밤 현수는 은동이에게 운동화를 선물하고 감동인데? 은동이는 그걸 신고 현수를 찾아왔죠. 고마워. 이 신발 내가 20살 될 때까지 신을게. 파트라스는 천국에 갔겠지? 플랜더스의 개 이야기를 은동이와 같이 듣게 된 현수. 혹시 내가 너를 찾아야 될 때 뭐로 찾지? 파트라슈가 네로를 찾다 죽은 이야기에 말을 잇지 못하는데 내가 오빠 찾을게. 난 오빠 등만 봐도 알아챌 수 있어. 오빠 등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등이라서 금방 알아챌 수 있어. 나도 네가 아무리 변해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 헤어져도 반드시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로와 파트라슈처럼? 어린 두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서로 사랑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오빠 생각하면 나 가슴에 막 쥐가 나는 것 같아. 현수 역시 은동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쥐가 나는 것 같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서로 모르고 있었죠. 잠깐의 헤어짐도 아쉬웠고 오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 잘 가. 잘 가. 내일 보자고 약속했었습니다. 내일 보자. 다음날 은동이 집에 가던 현수. 야 박현수.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지금 노석이 형 실형받아서 깜빵 갔어. 야 근데 너 그 꼬맹이 뭐니? 웬 초딩 같은 애 하나랑 허구한 날 붙어 다니던데. 너 혹시 무슨 초딩이 취향이니? 그 드러운 입에 이렇게 담지 마라. 너 때문에 난 새끼야 지금 노석이 형 나오면은 난 지금 목숨 부지하기 어렵게 됐는데 걔한테 돌려줄까? 결국 폭발하고 만 현수. 하지만 아쉽게도 혼자선 역부족이었는데요. 쪽팔리게 진짜. 결국 병원에 입원하고만 현수. 내일 보자. 은동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죠. 은동이는 몇 날 며칠을 현수가 찾아오기를 기다렸고 현수의 학교 앞을 찾아가기도 했었지만 만날 수 없었죠. 그런데 은동이는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입양을 가게 되었고 현수가 퇴원 후 찾아갔을 땐 은동이의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꼬맹이랑 할머니 어디 이사 갔어요? 학생 오면 주라고 이거 맡기고 갔어. 은동이는 현수에게 커플 운동화를 선물로 남겨놓았던 것이었죠. 오빠 고마웠어. 잊지 않을게. 현수는 혹시나 은동이가 돌아오지 않을까 몇 날 며칠을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은동이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녀를 다시 만나진 못했죠. 운동화! 잘 있는 거지?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오빠가 미안해. 오빠가 보고 싶어.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엄마, 신문에 사람 찾는 광고 되는데 돈 많이 들어? 수백 들을걸? 그 사람이 보는 신문이 다 달라갖고 이 신문 저 신문 다 돌려내야 돼. 바로 그때 TV는 사랑을 싣고를 보게 된 현수. 나는 배우가 될 거야. 배우 되면 유명해지잖아. 그러면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갈 거야. 은동이의 말이 기억난 그는 배우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표가 생긴 현수. 연기 과정 신청하러 왔는데요. 아, 네. 3개월, 6개월, 1년 과정이 있으시고요. 1년이요. 아, 도중에 환불이나 취소는 안 되십니다. 대체 저한테 뭘 해주셨단 말이에요? 있는 건 아니지. 대체 저한테 뭘 해주셨단 말이에요? 편하게 눈 좀 풀고. 그런데 연기에 재능이 1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해보세요. 네. 거짓과 사기와 참깨만 있는 거야. 자네 지금 웃는 거야, 우는 거야? 아,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어떤 오디션도 통과하지 못했고 이렇게 있거든요. 무명 배우로 오랫동안 연극판을 전전하게 되었지만 할인이야 할인. 끝이야 끝. 여보세요? TV는 사랑을 싣고죠. 방송에 나가 은동이를 찾으려고 10년 동안 전화를 했죠.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절대 폐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은호도 맡아. 어? 소속사에 들어가 매니저 현빠리와 다시 만난 현수. 그리고 너 이름도 좀 바꾸자. 어? 박은호. 그게 뭐냐? 현수는 박은호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싶었는데요. 정우성, 뭐 장동건. 어? 그냥 박은으로 할 거야. 박은호는 근데 좀 별론 것 같아. 사실 현수는 예명을 바꾸기 싫은 이유가 있었고 난 은호라니. 은호? 은호랑 은동이. 진짜 남매 사이 같잖아. 역시 은동이가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이었는데 형이랑 이름이 이렇게 합이 싹 맞아야 되는데 박은호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은동이의 성을 물어보지 않은 게 두고두고 후회됐습니다. 액션! 여전히 무명의 단역 배우 신세인 현수. 제가 택배한 전달은 왕봉옥 씨 컷! 전달한 택배는 누가 데려갔어? 왕봉옥. 촬영 중에 대형 사고를 치고 아니 애로 찍어 지금? 어? 아! 보내줘 빨리! 오늘도 또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입대해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게 된 현수. 같이 근무하던 톱스타 이석대 대신 온갖 잡일을 떠맡았고 아니 뭐해? 팬들을 오셨는데 나가지 않고. 주차 단서 현황표 만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이 그거야 우리 현수 씨가 하면 되지. 비 오는 날까지 주차 단속을 하던 현수. 빗길에 미끌린 자전거와 부딪히고 괜찮으세요? 저기 은동이와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은동이다. 10년 만에 마주쳤지만 잘 지냈니? 10년 전에 했던 약속처럼 저기 한눈에 서로 알아봤습니다. 밥 먹었어? 비를 피해 식당으로 온 두 사람. 그녀가 어른이 된 모습이 완전 낯설고 어색한데 오빠. 나 키 많이 컸지? 나 예뻐졌지? 완전. 오빠 부끄러워서 그러지 지금. 야 내가 뭐가 부끄러워. 그 어린아이가 여자가 되어서 나타나자 현수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럼 오빠가 배우가 됐단 말이야? 그러게 그렇게 됐네. 원래 네 꿈이 배우였는데. 오빠 나는 드라마나 영화 얘기해줘. 내가 찾아볼게. 현수는 무명 배우인 자신이 부끄러웠는데요. 오빠, 하늘에 가장 오랫동안 반짝이는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 늦게 뜨는 별이래. 야 꼬맹이. 너 그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철든 척이야? 응. 그대의 이름도 성도 난 은동이를 되찾은 현수는 매일매일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전화번호 너 기분 좋은 일 있냐? 찾았다. 뭘? 은동이. 아 중간에 저거 어떻게 찾았대? 응? 그래서 다시는 TV는 사랑을 싣고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일하는 구청에서 한글을 가르치게 된 은동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은동입니다. 우리 그 프로그램 취소됐었대. 아니 근데 그 강사라고 온 어린 아가씨가 구청장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하게 된 거래 그게. 수업 시간에 안 주시고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피자도 쏠게요.
어린 아가씨가 참 대견하고 똘똘하네요. 아이 그나저나 우리 현수 씨도 빨리 떠야 될 텐데. 하늘에 가장 오랫동안 빛나는 별이 뭔지 아세요? 은동이를 찾기 위해 배우가 되려던 현수. 늦게 뜬 별이래요. 진짜 꿈은 이룬 거나 다름없었죠. 은동이 몰래 학교에 찾아온 어느 날. 나 학교에 레포트 제출만 하고 올게. 같이 저녁 먹어, 알았지? 알았어. 응. 누가? 야 너 괜찮아? 오빠 뭐야? 난 항상 네 옆에 있어. 명심해라. 그때 오토바이 때문에 넘어진 상처 아직도 있네. 아니야 오빠, 그거 벌써 없어졌지. 그럼 이건 뭐야? 나 원래 잘 다치고 잘 넘어져. 그래서 별명이 꽈당겨요. 나 앞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타. 내가 진짜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나 없는 10년 동안 많이 불안했었어? 그걸 말이라고 해? 100년같이 10년이고. 나도 오빠 많이 보고 싶었어. 그제서야 두 사람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말할 수 있었고 네가 사라진 날. 할머니 돌아가시고 입양됐어.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거든. 할머니 돌아가시던 날. 미안하다. 내가 널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네가 그렇게 가버릴 줄 몰랐어. 그랬구나. 내가 좀 일찍 태어났었어야 했는데. 기다렸는데 오빠.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된 거야 그럼. 현수는 은동이를 강의실까지 업어줍니다. 혹시 내가 너를 찾아야 될 때 뭐로 찾지? 난 오빠 등만 봐도 알아챌 수 있어. 오빠 등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등이라서 금방 알아챌 수 있어. 헷갈리긴 한데 따뜻하고 너무 좋다. 무겁긴 한데. 하나도 안 힘들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현수. 궁금하긴 한데 물어볼 수가 없다. 뭐든 다 대답해 줄 수 있다.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아니지? 아무 대답하지 않는 은동이는 남친이 있는 게 분명했죠. 두 사람은 갑자기 어색해져 버리고 지금 집 앞으로 갈 테니까 나 좀 봐. 이런 기초적인 연기도 안 되는 인생 헛산 현수. 넌 나한테 보니? 난 너한테 보고. 난 그냥 오빠였니? 오늘도 열근 중인 현수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현수 씨. 네. 오빠 그거 드시고 저희 오빠 괴롭히시면 안 돼요. 꼭이요. 사탕을 쓰레기통에 쳐넣고 집 밟는 순간 또 장기용의 팬인가 했는데 오빠 너무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현수 오빠, 현수 오빠. 하지만 아직 삐져있는 현수. 오빠.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또 지금 어떤 존재인지 이건 네 몫이니까 상관 안 해. 근데 넌 나한테 그냥 동생 아니야.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은동이는 선을 그어버리고 난 네가 동생이 아닌데. 나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내 동생 하나만으로 지겨워. 그러면 오빠는 여자친구 없어? 없어 난. 오빠 동생 개. 현수가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만 은동인 남자친구 때문에 대답이 없었죠. 은동이가 아무 말 없이 김밥을 꾸역꾸역 집어넣자 결국 현수가 먼저 뱉기를 듭니다. 천천히 먹어. 채. 아빠, 나 갈게. 조심해서 가. 그런데 은동이를 맘에 품은 또 한 남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현수 형이랑 같이 근무합니다. 저 이석태예요. 재수없어. 톱스타 이석태는 바로 까이고 말았죠.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온 현수. 현수 씨, 근데 방금 아가씨 누구예요? 뭐예요? 오빠라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도 아니죠? 저 소개시켜주세요. 예? 완전 내 타입. 열불난 현수에게 기름을 끼얹는 상황. 야 이 개새. 뭐? 깜짝이야. 야, 걔 내 여자친구야. 10년 됐어. 네가 함부로 쳐다볼 애 아니니까 꿈도 꾸지 마. 알았어? 사실 은동의 남친에게 하고 싶었단 말을 쏟아낸 현수. 동생은 현수의 썩은 얼굴을 보자 상담을 해주겠다는데 분야만 얘기해? 연애, 일. 남자친구 있는 여자를 뺏을 방법이 뭐냐? 알콜 없이는 대답할 수 없는 말이네요. 아이고 그깟 일로 우리 오빠가 고민쓰기나 해. 공범을 만들어. 뭐라는 거야? 그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게끔 해서 오빠랑 그 여자랑 공범의식을 갖게 하는 거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현수는 그냥 돌직구를 던지기로 합니다. 넌 나랑 연애해야 돼. 은동이에게 바로 문자를 보내고 왜? 우린 인연이니까. 그러니까 그 오빠가 완전 뚜껑이 열리더라 이거지. 응. 너 여자로 보는 거 맞네. 은동이도 사실 현수를 좋아하고 있었죠. 너네 이제. 너 근데 그 오빠랑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야? 결혼. 그런 나이든 공익 오빠한테 시집 가겠다는 소리가 나와?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리면 되거든. 다음 날 오늘 나랑 영화 보러 가자. 나 약속 있는데. 취소해. 당장. 오빠. 나는 내 방식대로 밀어붙일 테니까 너는 네 방식대로 알아서 해. 가만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네가 남자친구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자유경쟁에서 이기면 되잖아. 내 말 틀려? 예쁘게 하고 와라. 우리 첫 데이트니까. 남자답게 은동이를 쟁취하겠다는 현수. 잘했어. 밖에서 남자야. 사실은 은동이도 엄청 좋아하고 있었죠. 그녀가 나타나자 현수의 심장은 너무 두근거리고 추억의 운동화를 신고 온 두 사람. 이거 나 20살 될 때까지 신으려고 했는데 내가 발이 좀 많이 컸어. 머리핀 예쁘다. 머리핀 예쁘네. 그런데 예상보다 진한 러브씬. 둘 사이에 또 어색함이 흐르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는 현수. 네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리에 네 손 한 번 잡기가 이렇게 힘들다. 너도 내 마음이랑 같으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속도 조절할게. BGM으로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바로 그때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고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 꼭 붙어있게 되는 두 사람. 이번엔 은동이가 용기를 내는데요. 더 내도 돼. 오빠가 속도 더 내도 된다고. 이어지는 두 사람의 첫 키스. 이후 은동이와 현수는 구청에서도 자주 만나고 잘생겼다. 꿀 떨어지는 달달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야 버스를 타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데 오빠, 이 노래 기억나지? 이게 뭐야?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를 들려주는 그녀. 기억 안 나? 모르겠는데? 현수가 기억을 못하자 서운해지고 야, 빨리 뭐야? 알려줘 뭐야? 오빠 정말 너무한다.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역사적인 노랜데 이걸 모른단 말이야? 역사? 됐어. 첫 키스를 했던 날 BGM으로 깔렸던 노래였는데 알려줘. 뭐야? 우리 그날 처음 처음? 키스. 나 그날 진짜 정신없었어. 꼬리 90개 달린 여한테 홀려가지고 내 영혼이 땅속으로 꺼져버린 날이잖아. 그렇게 두 사람에겐 절대 잊을 수 없는 노래가 되었죠. 그래, 맞아. 이 노래였어. 좋다. 나 다음 주에 오디션 봐. 오빠 오디션 보는데 따라갈까? 그런데 은동이 손에 끼워진 반지가 거슬린 현수. 너 아직 그 자식 맞나? 너 이거 그 자식이 준 반지지? 반지를 빼서 호수에 던져버리는데 너 이제 그 자식! 저 반지 우리 엄마가 준 거란 말이야. 이런 신발 망했다. 반지를 찾으러 호수에 뛰어들고 그걸 어떻게 찾는다고 들어가 이 바보야. 여기서 기다려. 내가 껌이랑 사가지고 올게. 알았지? 그런데 갑자기 불안해진 현수. 꼭 와야 돼. 오지.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현수는 반지를 찾아냈지만 은동이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그 이후로 또다시 10년이 지나고 현수는 지우노라는 유명한 배우가 되어 은동이를 찾고 있었죠. 가사전을 내는 이유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정확하게 뭔가요? 지은동. 그런데 그런 현수를 쳐다보는 한 여자. 그놈의 자서전 씨. 지은동. 도대체 그 여자가 뭐 하는 여자예요? 첫사랑? 그냥 현수. 은호가 그 신세 좀 진 여자입니다. 지은호, 지은동 딱 이름 들으면 모르겠어요? 그 친동생 같은 여자 찾으려고 이름도 그렇게 바꾼 거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지은호. 그 남자한테 이런 순정이 있을 줄이야. 현수를 좋아하는 그녀에게 은동이는 몹시 거슬리는 존재였는데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찾아주세요. 예? 찾아야죠. 궁금해요, 누군지. 10년 동안 은동이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한 지은호. 과거 그가 직접 찍었던 그녀의 영상을 보고 오늘도 은동이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은동아, 너 어딨어? 들어와. 서령은 톱스타 지은호를 짝사랑하는 미모와 재력을 갖춘 재벌 상속녀였지만 지은호는 그녀를 받아줄 마음이 없었죠. 서령아, 나 너랑 안 자. 나 너랑 거리 둘 거야. 그 여자 때문이야? 대답하지 않는 은호. 나 간다. 그래, 잘 지내. 일단 지금은 잘 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날 버려. 기다려. 당신 날 원하게 될 테니까. 한편 기억을 잃고 서정은으로 살고 있는 은동이. 혹시 서정은 작가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호 매니저 고동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운명의 장난으로 지은호의 자서전 대피를 맡게 되었죠. 천재 작가시라. 근데 지은호 씨는 안 오세요? 은호 형 이번에 촬영 들어가요. 은호 형이 녹음해서 전송하면 그거 듣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은호 형 자서전 대필한다는 거는 좀 비밀로 좀 해주세요.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여보! 내일 우리 갈비 먹을까? 나 돈 생겼다! 정말? 은동이는 이미 결혼해서 남편이 있었고 몸이 불편한 남편 대신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고 다음에 또 오세요.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도 못했죠. 안녕하세요, 지은호입니다. 동규한테 연락처 받고 자료 보냅니다. 제가 은동이를 처음 만난 때는 고1 어느 봄날이었어요. 오빠가 저 친구 아니에요. 제가 빗길에 그냥 넘어진 거예요. 저 오빠 벌 주지 마세요. 은동이는 그렇게 내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자서전 집필을 함께하게 되고 은동이를 생각하면 가슴에 쥐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은동이는 은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는데요. 가슴에 쥐가 나는 것 같아. 은동아! 미안해. 오빠가 내도 돼. 또 더 내도 된다. 좋을 때다. 하지만 은동이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어 이 여자? 은동이가 사라진 뒤에 은호가 얼마나 은동이를 찾아 헤맸는지 집 전화번호 아세요?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는지 또 얼마나 슬퍼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 학교 국문학과 4학년입니다. 지은동이란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 학교 전체를 뒤져 장은동 씨! 비슷한 이름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장은동! 은동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집 해제가 되던 날 얼굴이 많이 안 됐네. 운동선상 아직 못 만났어? 간절한 마음으로 한 할머니에게 편지를 맡겼습니다. 저 내일 여기 떠나요. 이 편지 혹시 은동이 보시면 좀 전해주시겠어요? 울지 마. 어? 아유, 인연이면 또 만나. 며칠 후 저는 어떤 미소 오디션을 보게 됐습니다. 지은호 씨, 자유형님 한번 해보세요. 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난 네가 전부야. 그때 현수의 심정과 똑같던 대사. 10년을 기다렸어. 내가 널 다시 봤을 때 난 이미 우주가 달라졌어. 지금 대체 어디 있니? 나는 너를 수만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 현수는 그날 처음으로 연기에 재능을 보였고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습니다. 은동이는 점점 더 지훈의 이야기에 빨려들었죠. 아, 지은호가 빨리 지은동 찾았으면 좋겠어. 내 생각엔 그 여자 죽었을 것 같아. 그 여자가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잠수타고 있겠니? 어? 자기를 찾는지 모르고 있겠지. 아님, 차마 나타나지 못할 어떤 사정이 있던가. 은동이가 남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 조심해서 타. 약속.
약속. 나도 약속 하나 할게. 뭔데? 뭔데? 야! 바보. 그것도 모르냐? 은동이가 한 약속이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었길 빌어봅니다. 은동아, 그가 은동이를 부르는 소리에 흠칫 놀라는 그녀. 은동아. 우린 꼭 다시 만나야 돼. 어떡해. 이 남자 진심이야. 야, 노벨 문학상 타겠다. 노벨 문학상 대필 부분. 노벨이 안 주면 나라도 줄 테니까 오늘 그냥 자. 이것만 하고. 그럼 라일이 오늘 내가 재울게. 지은호가 은동이를 꼭 찾길 바라게 된 그녀. 두 사람이 일했던 구청까지 찾아오는데 2005년 여기 노인 한글 교실에서 수업 들으신 할머니 한 분 찾을 수 있을까요? 배우 지은호 씨 여기서 근무하셨죠? 네. 사인이요? 사인이 필요해서 매니저를 찾아오고 10년 전에 은동 씨한테 쓴 편지를 어떤 할머니께 드렸대요. 근데 그 할머니를 찾아서 그 편지를 꼭 자서전에 싣고 싶어서. 근데 구청에서 사인을 좀. 사인을 받고 돌아가던 은동이. 이름 뭐라 그랬죠? 진짜 잘. 바로 그때 돌아보는 은호. 하지만 안타깝게도 알아보지 못했죠. 네가 맡아. 대표이사. 정말? 그리고 너 조 실장 자꾸 만나지 마. 야, 너 조 실장이 왜 싫으냐? 서령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는 지은호는 그녀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죠. 아무튼 너 조 실장 만나서 뭐 전략적 제휴 이딴 거 하지 마라. 분명 경고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 오늘 그 대필 작가 왔었어요? 근데 그 작가 몇 살이냐? 한 30? 예뻐요. 그런데 왠지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녀가 생각나고 그건 은동이도 마찬가지였죠. 까비. 인사라도 할 걸 그랬나? 그리고는 다시 대필 작업을 시작하려던 그녀. 은동아. 은동아. 우리 꼭 다시 만나야 돼. 그가 하는 말이 꼭 자신에게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널 만날 때까지 찾을 거니까. 같은 시각 은호도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는데 대필 작가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다가 매니저의 말이 생각나 은동을 예쁜 작가로 저장하죠. 다음 날 지금 졸면 안 된다니까 진짜. 뒤에 봐요. 진짜 눈이 빨개요. 그런데 예쁜 작가로부터 온 문자. 그때 그 할머니 찾아냈어요. 저 지은호입니다. 서정훈 작가님이시죠?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된 은호. 네. 정말 그 할머니 찾으셨어요? 네. 그럼 저랑 작가님이랑 그 할머니랑 같이 셋이 식사나 하실까요? 좀 이따가 문자나 전화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은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그녀는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지은호가 편지를 맡긴 할머니께 전화를 걸고 여보세요? 이가율 할머님이시죠? 아이고, 네, 그래요. 지은호 씨가 지은동 씨한테 쓴 편지요. 그거 찾으셨어요? 아직 그거 편지 못 찾았어. 아이고, 이 주책 맞은 늙은이가 그냥 그 편지를 잊어버려가지고. 그 편지 겉봉투에 이렇게 써 있었어. 사랑하는 은동아. 은동아. 그녀는 갑자기 어린 현수의 목소리가 들리고 여보세요? 마치 그녀를 은동아라고 부르는 것 같아 너무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지은호에게서 온 전화. 작가님. 은동아. 앞으로 조심했습니다. 또 겹쳐 들리는 은호와 현수의 목소리. 여보세요? 너무 당황해 전화를 끊어버리는 은동. 은동아. 오빠가! 너 꼭 찾을게! 여보세요? 작가님? 오랜만에 엄마를 만나러 옵니다. 엄마 나왔어. 그래, 어서 와라. 왜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우유만 줘? 어릴 때 우리가 너 처음 네가 어렸을 때부터 뼈가 약해서 잘 넘어졌어. 나 어릴 때 사진 다 불타서 없어졌다 그랬지. 그럼 대학 때 사진이나 그런 것도 다 없어진 거야? 사고 나기 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하나도 없어? 라일 아빠가 내 첫사랑인 건 맞는 거야?
엄마는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너 고등학교 2학년 때 둘이 첫눈에 반해서 졸업하자마자 결혼시켜달라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랬구나. 정은아, 아우, 그런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속상해 죽겠어서 그래. 10년 전 은동이가 현수를 기다리라 했던 그날, 그녀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고, 머리를 크게 다친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잃고 말았던 것이었죠. 지금 출발했다. 2명 모두 중퇴. 남자 이름 최호. 여자 아직 시험 미상. 나 미쳤나 봐. 응? 아까 지은호랑 통화하는데 그 사람이 찾는 은동이가 마치 내가 된 것 같은 거 있지. 그 남자가 은동아라고 부르는 환청이 들리고 내 가슴이 감당 못하게 뛰는 거야. 자기가 은동인 줄 모르는 은동은 지나치게 몰입했다 여기고, 네 무의식 중에 네가 은동이가 되고 싶은 거야. 잃어버린 네 기억을 은동이로 메우고 싶은 거지. 지은호가 잊지 못하는 여자가 되고 싶은 거라고. 한편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지은호. 어떻게 이 노래를 기억 못할 수가 있어? 난 100번도 더 들었는데. 은동이에게 노래 파일을 보내죠. 은동이와 추억이 깃든 음악 한 곡 보내요. 나 20살 될 때까지 네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지내려고 했는데 속도 더 내도 너도 된다. 내 마음이랑 같으면 더 기다리겠지만 아직은 아닐 거야. 노래와 함께 떠오른 장면들 때문에 너무 당황하는 그녀. 한편 대표가 된 현발이를 찾아온 서령. 축하드려요. 다 최 실장님 덕분입니다. 은호 씨 몰라야 하는 거예요. 아시죠? 당연하죠. 은호 알면 저부터 죽어요. 현발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 여자 지은호 첫사랑. 두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영원히 단 한순간도. 편지를 맡아준 할머니를 찾아온 은동이. 그런데 할머니는 한눈에 알아보는데요. 감사해요. 아니, 이게 누구야? 누구야 이게? 운동선상이잖아. 할머님, 아이고, 분명해. 운동선상 맞아. 저 아니에요, 할머니. 저 서정은이에요. 에이, 무슨 소리야. 늙은이 눈 어둡다고 사람도 못 볼까? 할머니, 저 아니에요. 전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 할머님, 그 편지요. 그 편지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정말 사랑해. 사랑해, 운동아.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 근데 아가씨야, 혼인했어? 저 결혼했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도 꼭 그 총각 만나. 무조건 그 총각 만나야 돼, 색시. 그래야 색시가 모든 걸 알 것 같아. 응? 할머니의 말에 은동이는 마음이 더 복잡해졌고, 오빠, 오랜만에 아버지까지 만나러 오는데요. 별일 없냐? 그럼요. 아버지는 그날의 사고로 불구가 된 남편을 두둔하죠. 다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야.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뭔지. 때론 모르고 사는 게 나을 때가 있다. 그냥 그렇게 덮고 살아. 저 최서방 말고 다른 사람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너한테는 최서방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기억 때문에 답답한 그녀는 양부모에게 속고 있단 걸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요. 너 태어난 순간부터 어제까지 다 얘기해 줬잖아. 화가 난 시어머니와 마주친 은동이. 보세요, 제가 할게요. 너는 일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오는 거야? 남편의 장애가 자신 때문이라는 원망 앞에선 늘 죄인이 되고 말았죠. 나일라본 저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이야? 너랑 같이 있다 사고 난 거 아니야? 너 살리겠다고 그 사고 순간에.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 날 남편과 함께 간 병원.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오늘 정은 씨랑 같이 오셨네요. 남편의 담당 의사는 지은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남편이 재활을 하는 동안 은동은 뜻밖의 말을 듣는데, 정은 씨도 시작하세요. 기억이요. 찾으세요. 저는 겁나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알아내선 안 될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아서 무서워요. 그 작가님이요. 형 책 거의 다 돼간대요. 나한테 직접 말하면 되지 왜 너한테까지 그러냐? 모르긴 몰라도요. 형이 분명 빡치게 했을 거예요. 전화 통화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끊은 건 그 여자야. 그리고 내가 음악 파일 하나를 보냈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 무리한 건 그 여자야. 한편 소속사 대표 현발은 대필 작가를 불렀는데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 작가님이세요? 네. 나 모르겠어요?
네? 지은호 씨, 책 대필하느라 애쓰신다고 해서 인사라도 드리는 게 도리라. 지은호 아직 안 만나셨죠? 네, 아직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현발은 은동이를 떠보는데요. 지은호 본명이 뭔지 아세요? 네, 박현수. 네, 박현수. 제가 현수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요. 은호 자식 만나지 마시고. 통화 좀 합시다. 작가님. 현발의 바람과 달리 연락을 이어가는 두 사람. 여보세요? 서정은이에요. 제가 음악 파일 보낸 거요.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은동이가 현수랑 첫 키스할 때 음악이었죠? 책 제목은 사랑하는 은동아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은호. 여보세요? 지은호 씨가 은동이한테 쓴 편지 첫 구절이래요. 제가 지금 지하철 타야 돼서요. 나머지 얘긴 문자로 드릴게요. 그녀의 소리와 은동이의 소리가 겹쳐서 들리는데 서정은이에요. 난 오빠가 착해졌으면 좋겠어. 은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고 너 당장 와. 미친 사람처럼 캐묻기 시작하는데요. 그 여자 몇 살이야? 학교는 어디 나왔대? 아니 왜 그래요 도대체? 무슨 문제 터졌어요? 야, 그 여자 이름이 서정은이 맞아? 대표님이 아까 그 작가님 번호 물어서 만났는데 대표님도 막 이것저것 묻던데. 결혼했다고 그랬지? 네, 10살 된 아들도 있다던데. 아들? 아들이 있단 소리에 정신이 들고 아들. 은동이 목소리였어. 착각이겠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말도 안 돼. 아니에요. 형, 세상에 목소리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본명이 서정은이구나. 맞아. 입양 갔댔어. 서령에게 바로 보고하는 현발. 찾았어요. 은동이. 글쎄, 현수채 대필해주는 작가가 그 작가가 은동이에요. 두 사람이면 너무 무섭네요. 결혼을 했어요. 애도 있는 것 같고. 신경질나 정말. 서령은 질투에 불타고 뒷조사를 지시하는데요. 사람 하나 조사주는 거. 이름은 서정은. 현발을 만나러 온 은호. 그 작가 만났다며? 대필한 거 아무래도 알려지면 좋은 거 없으니까 부탁도 할 겸. 목소리가 은동이랑 같았어. 은동이랑 말투가 비슷한 여자 목소리 하나 들었는데도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더라. 전화상으로 들으면 여자 목소리 다 거기서 거기야. 한편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 은동. 지은호 완전 깬다. 원래 이름이 박현수인데 은동이랑 비슷한 이름으로 바꿨대. 운동이? 응, 은동이, 지은동. 남편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 사람 본명이 박현수야. 운동이 몇 살이래 그죠? 나랑 동갑이던데. 당신 어디 아파? 여보, 왜 이래? 한편 그 노래를 듣던 지은호는 갑자기 뭔가가 떠오르고 대필 작가와 주고받았던 문자를 다시 열어보는데 은동이가 현수랑 첫 키스할 때 음악이었죠? 깜짝 놀란 은호는 은동에게 전화합니다. 저 지은호입니다. 네. 은동이랑 저랑 첫 키스할 때 들었던 음악. 난 그 소리 한 적 없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저한테 문자하신 적 없어요? 네, 없어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 누구야? 은동이? 은동아, 지은호 씨, 우리 지금 만나요. 너무 늦었어요. 다음에 봬요. 지금 만나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이만 끊을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가 은동이 같은 은호. 그래. 이야기해준 적 없어.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죠. 예의 없다 그 사람. 이 밤에. 일어나! 하나, 둘. 정원아, 의미심장하게 이름을 부르는 남편. 서정은. 뭐야, 아침부터. 서정은 당신 내 아내야. 그리고 우리 아이를 엄마고 잊지 마. 세상스럽긴. 오늘 만나요. 꼭 봐야겠어요. 은호에게서 또 만나자는 연락이 오고 안 되면 제가 작가님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이 남자 미쳤나 봐. 은동이가 현수랑 첫 키스할 때 음악이었죠? 난 그 소리 한 적 없는데.
자신이 은동이일지도 모른다니 은동이는 감당하기 힘들었죠. 기억해내세요. 그럼 그 추억으로 현실을 버틸 수 있거든요. 내가 알아내선 안 될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아서 무서워요. 그런데 은동이를 찾아온 서령. 결혼하셨어요? 네, 아들이 10살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서령은 질투심에 은동을 무례하게 대합니다. 입혀보시고 안 맞으면 바로 가져오세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드님 입히세요. 선물이에요. 손님, 저 가끔 들릴게요. 다음번엔 제 조카 옷도 사가죠. 그럼. 뭐야 저 여자? 은호를 불러내 점심을 먹는 서령. 박정훈 작가랑 다시 드라마 한다며. 나 당신한테 이렇게 빠지게 된 게 그 작가 드라마 때문인데 어떻게 그런 연기가 나오지? 난 그때 그게 연기가 아니었다. 내 신세가 그랬거든. 그 여자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야? 넌 나 어디가 좋니? 대답이 된다. 또다시 은동이에게 질투를 느끼고 만약에 그 여자 결혼했으면 어떡할 거야? 남편 있고 애 있어도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난 달라질 게 없어. 당신 그 강한 자존심은 그 여자 앞에서만 예어야? 달라질 게 없어? 난 달라질 게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지. 그녀는 은동이밖에 모르는 은호 때문에 비참해졌죠. 작가님이랑 남편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정말 크게 났었대요. 사고 이전에 기억을 전혀 못 하신대요. 대필 작가가 기억상실인 거란 은호는 그녀가 더욱 은동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환자인 거 알면. 그 작가 저기 사진이라도 볼 수 있는 방법 없니? 에? 나 그 작가 꼭 만나야겠어. 만나면 되죠. 안 만나주잖아. 한시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었는데 제가 만나자고 해서 몰래 보실래요? 그래. 내일은 언제든 시간 돼요. 내일 뵐게요. 약속을 잡자 예민한 남편의 반응. 누구야? 응? 아무도 아니야. 누구냐니까. 만나기로 했어? 옆에서 다 들으셨잖아요. 은호는 더욱 초조해지고 저기 사진이라도 한 장 보내달라고 해봐. 사장전 무슨 사진? 그냥 저기 책에 얼굴 실른다고 얘기해. 아 형 미쳤어요? 아니 대필 작가 얼굴을 책에 실어요? 아 진짜. 집에 가요 빨리. 은동이는 오랜만에 남편과 외식을 하는데 여보,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자서전 잘 돼가? 거의 다 썼어. 지은호랑 만났어? 아니? 만나지 마. 왜 만나지 마? 기분 나빠. 나도 만날 생각 없어. 당신까지 왜 그래? 만나지 마. 절대 안 돼. 자꾸 예민하게 구는 남편이 이상했죠. 아니, 내 말은 늘 계약서 이외의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맞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 은동이. 사랑하는 은동아. 숨이 멎을 것 같고 은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너는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어. 너 없는 10년간 그 이유가 내 인생이 되었다. 기다릴게. 마침내 자서전 작업이 끝나고 은호는 대필 작가를 만날 생각에 들뜨는데 거기 사람 많아요. 뵙고 싶어요? 라일 아빠, 오늘도 화이팅? 정원아, 오늘 같이 써주면 안 될까? 왜 그래? 치료실에 혼자 있기 싫어서 그래. 약속 있는데 어떻게 그래? 뒤꿈치도 바닥 누르세요. 그런데 재활치료 도중에 다치게 된 남편. 재호 씨가 재활치료 받다가 쓰러졌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네네. 예 작가님. 두 사람은 또 엇갈리게 됐죠. 못 오신다고요? 은호는 답답한 마음에 그녀의 친구를 찾아가려 하죠. 여기서 가자. 어디 가시게? 니네 사촌 누나네. 그분 본명이 서정은이 맞나요? 네, 아들도 하나 있는데요. 그 시립대학교 다녔고. 아니요, 걔 서울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들었는데요. 고등학교 때인가? 결국 그는 그녀가 은동이일 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지금 걔 남편이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장애인이에요. 아 예, 들었습니다. 은호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오후에 책 나와요? 알아. 계속 은동이를 찾고 있었는데요. 걱정 마요. 인터넷 일명 기사로 떴어요. 은동이를 향한 은호의 절절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죠. 책을 본 양부모는 진실을 밝힐지 말지 다투는데 정은이만 모르면 될 일이야. 은동이 아니 정은이가 이 책을 대필했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우리 천벌받아 여보. 최선이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 나 그 책 부끄러워서 못 읽겠는 거 있지. 다른 섀도우 라이터들도 그럴까? 왜 그래? 그냥 이 책 보니까 당신도 정말 당신 책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내가 살아온 과거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자신이 없어.
작가는 자기 경험이 베이스가 돼야 글을 쓰는데. 기억을 잃은 은동이는 꿈도 잃어버렸던 것이었고 미안하다 정은아. 당신이 나한테 뭐가 미안해. 자신을 구하다 다친 남편을 위해서만 살고 있었죠. 도움을 준 구청 직원에게 인사온 은동이. 약속드린 대로 지은호 씨 사인이에요. 여기가 한결교실 열고 그러던 곳인가 봐요. 그런데 너무 익숙한 느낌에 혼란스러워진 그녀. 서가 옮기다가 찾았어요. 혹시 정은 씨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글교실 기념사진이에요. 2005년도. 결국 자신의 사진을 직접 보게 된 은동. 또다시 지은동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편한 사진 가져가시겠어요? 바로 그때 은호에게서 전화가 오고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지은동 씨 꼭 찾으시길 바래요. 두 사람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무시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책 잘 읽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그거 읽고 밤새 울더라니까요. 아, 근데 그 부분 있죠. 왜 은동이가 뼈가 약해서 우유만 먹는다고 현수가 목장 가서 진짜 사냥젓을 짜왔잖아요. 기자의 말을 듣고 놀라는 은호. 아, 거기 은동이가 창피해서 현수한테 비밀로 했다는데 꼭 은동이 본인이 쓴 것 같은데. 당장 책을 확인해 보는데 책에는 은호도 몰랐던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너 그 작가집 주소 알지? 주소요? 빨리 과일이라도 좀 보내게. 네 알았어요. 나 이 말 한 적 없어. 근데 어떻게 하라고? 결국 은동이를 찾아온 지은호. 여보세요? 저 지은호입니다. 잠깐만 밖으로 나오세요. 네? 차에서 기다리던 은호는 한눈에 은동이를 알아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는데요. 저 나왔는데. 좀 급한 일이 좀 생겨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죄송해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은호는 차마 은동이를 만나지 못하고 피하고 말았죠. 멀리서 돌아선 은동이를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바람맞은 은동이는 은호에게 화가 나는데 어디 갔다 와? 지은호 잠깐 보자길래 나갔더니 자기 바쁘다고 가버렸어. 사람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 은동이한테도 저러니 은동이가 화가 난 거지. 은동이는 현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지려 그랬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어? 자기도 모르게 한 말에 더 혼란스러운 은동.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은호는 매니저를 찾아오고 형! 그 작가 어떻게 만났대? 누나가 미국에서 세미나 할 때 그 작가님이 통역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해줬대요. 남편 사고 나서 네. 엄청 고생했대요 그 작가님. 사는 게 힘들다 그랬지. 남편 치료비 때문에 진짜 닥치는 대로 일하고 살았대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은 어딘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은호는 고생했을 은동이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너 웃게 해줄게. 그녀가 기억을 잃었어도 결혼을 했어도 은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죠. 네가 날 기억할 때까지. 한편 은호를 포기하지 못한 서령은 계속 은동의 뒷조사를 했고 차라리 그 여자를 만나게 해줘요. 사고 당시 임신 중이었어요, 그 여자. 지은호, 아니 박현수를 만날 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현실을 정말 사랑했었는데. 지은호가 그 감상에서 빨리 벗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은호를 차지하고 싶은 서령은 계속 현발을 압박했죠. 촬영 다 끝났어? 문 잠궈. 야, 이 새끼야! 현수야. 현수라고 부르지 마, 이 새끼야. 내가 은동이 찾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은동이를 봤으면서. 알았냐? 은동인가? 왜 그랬어? 내가 네 친구라서 그랬어. 그 여자 애도 있고 남편도 있어. 나도 그 여자 처음 만나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작가가 은동인 거 알고 나도 정말 고민 많이 했다. 하지만 은호의 화는 풀리지 않았죠. 너같이 쓰레기 같은 자식을 왜 여기까지 끌고 온 건데? 은동이에 대한 기억이 나와 함께 유일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알아, 이 새끼야! 사고 당시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대. 그 남편이 자기 아이를 가진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핸들을 틀었고 자긴 불구가 된 거지. 난 네가 감상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은동이 입을 통해서 들어야겠어. 모든 걸.
그러기 전까진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아. 사고 당시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은 지은호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는 믿을 수 없었죠. 한편 남편과의 기억이 갑자기 궁금해진 그녀. 당신 날 처음 본 곳이 어디라 그랬지? 야구장? 야구장 어디? 그게 갑자기 왜 궁금한데? 나 사고 나기 이전의 일들이 정말 궁금해졌어. 내가 정말 고등학교 때 미국에 있었던 게 맞아? 운동이 기억을 찾으려 하자 남편은 불안해졌습니다. 맞겠지.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 밤에 어디가? 나 그냥 답답해서 잠깐 나갔다 올게. 놀이터에서 지은호의 녹음 파일을 듣는 은동. 우린 너무 짧게 만나고 너무 길게 헤어졌습니다. 그런 은동이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은호. 은동아, 사랑하는 은동아, 너는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어. 너 없는 10년간 그 이유가 내 인생이 되었다. 혼자 술 마시는 은호를 찾아온 서령. 나도. 뭐가 그렇게 힘들어?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랑은 특별한 줄 알아. 자기 감정보다 더한 건 아무것도 없는 듯 착각해. 난 당신을 보고 있고 당신은 그 정체 모를 여자를 보고 있고. 은동이를 다시 보면 내가 그때와 같을지 그게 궁금했다. 그래서 서령은 그의 마음이 은동이에게 있는 걸 알았고 눈물나게 비참했지만 은호를 포기하지 못했는데요.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쿨하고 시크하지 않아. 적어도 내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좀 마. 음악 들어드릴까요? 아니요. 천천히 가주세요. 우리 둘 다 너무 어리석다. 형 일어나요 이제. 술 먹고 뻗은 은호를 매니저가 깨우고. 아 뜨거워. 아유. 형 정말 멋있어요. 어? 어떻게 그렇게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존경해요 형.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아 맞아요. 사랑하는 은동아. 생방송에 출연한 은호. 연락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은동이와의 러브 스토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근데 만약에 지은동 씨가 이미 결혼을 하셨다면? 뺏어야죠. TV를 보던 은동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농담입니다. 아,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인 줄 알았네요. 은동이가 기억을 되찾으면 두 사람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한 남편. 형 작가님 한번 만나셔야죠. 100만 분 앞에 이랬는데 인사라도. 하지만 그는 은동이와의 만남을 피하려 합니다. 됐어요. 만나고 싶으면서. 돈을 주면 기분 나빠할까? 왜 기분 나빠요? 완전 고맙지. 수익이 많이 나서 보너스 나온 거라고 하고. 얼마나요? 은호는 그녀를 몰래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달라는 대로. 그런데 서령은 은동이를 다시 찾아오고 저기요. 그때 두고 가신 거. 제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선물을 주고받을 관계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저 이런 거 자주 해요. 길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돈도 잘 주고. 정말 무례하시네요. 입간옷이 뭐라고 가볍게 받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 주세요, 유. 은동이를 모욕하며 화풀이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별로 반가운 손님이 아닌 것 같네요. 야, 여기서 먹자고? 매니저에게 이끌려 레스토랑에 온 은호. 아유, 이 자식이야. 그런데 그 자리엔 은동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형.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낸 은호. 서정은 작가님? 매니저님이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앉으세요. 은호는 은동이를 대필 작가로만 편하게 대해주었는데요. 저 그날 되게 많이 당황했어요. 나갔는데 바쁘다고 가버리시고. 네요. 아, 제가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서 죄송하게 됐어요. 어머, 촬영 중에 그러시면 되게 불편하시겠다. 저 지은호 씨 책 쓰면서 행복했어요. 제가 꼭 은동이가 된 것 같다고 말하려는데 주문하시겠습니다. 스테이크 주세요. 여기는 안심으로. 전 미디움으로 주시고 여자분은 웰던으로. 그리고 소스 뿌리지 마세요. 여자분 거. 은동은 자신의 취향을 잘 아는 은호가 놀라운데 제가 마음을 읽었죠. 맞죠? 정말 그러네요. 신기하다.
지금까지 JTBC 드라마 사랑하는 운동화 1화에서 6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과연 지은호와 지은동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2015년 JTBC 드라마 사랑하는 운동화는 20년에 걸쳐 짧게 만나고 길게 이별해야 했던 한 남녀의 기적같은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드라마인데요. 오토바이밖에 몰랐던 17살 현수 앞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운석처럼 나타난 꼬맹이는 가슴이 쥐가 날 것 같은 첫사랑을 하게 되고 작별 인사도 없이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꼬맹이를 찾기 위해 유명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10년째 무명이던 현수 앞에 빗길에 미끌린 자전거를 타고 다시 나타난 은동이. 긴 헤어짐 끝에 재회한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의 약속대로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고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은동이는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영영 사라져버렸고 또다시 긴 헤어짐이 시작되었죠. 다시 10년 후 현수는 지은호라는 톱스타가 되어 은동이를 찾아 헤맸고 그런 은호 앞에 서정은이라는 대필 작가가 되어 나타난 은동이. 교통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은 그녀는 은호의 녹음 파일을 들을수록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린 은동이와 현수의 기억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집니다. 은호는 자신이 말한 적 없는 추억에 대해 알고 있는 대필 작가가 은동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으로 다시 마주하게 된 두 사람.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JTBC 홈페이지에서 사랑하는 운동화 몰아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